오늘의 증시입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 러시아 반란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마지막 주 국내 증시는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7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호실적 기대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7월을 준비하며 실적 쫓아기에 돌입한 하루, 코스피는 전장 대비 0.47% 오른 2,582.20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53% 상승한 888.6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어김없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돈이 절로 스며드는 내용으로 50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 매매법까지 모두 녹여볼 텐데요. 그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해봐야겠죠. 한 주의 시작이자 하루의 마지막인 매주 월요일 밤을 장식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실 텐데요.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을 통해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송 50분이라는 시간,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시장 점검, 교육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속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도 방송 50분 이상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오늘도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인데요.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그저 가까이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거 톡 하고 누르셔도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매일 사용하시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뜨는 방 눌러서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50분 동안만 이 노란톡 입장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내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오셨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지난주보다는 목소리가 좀 나아졌죠? 예. 소리가 안 나와서 방송하는 동안 참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언성을 좀 더 톤을 높이는 것은 부담스럽더라도 이 정도에서 전달이 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지금 현재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종목들을 오늘은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팍스TV에 출연하기 시작했던 게 2021년 1월 첫 주입니다. 21년 1월 첫 주는 여러분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그때 우한 폐렴이었죠. 그때 터지고 나서부터 2달간 급락을 했고 3월 19일 날에 저점이 찍히고 나서부터 내내 연말까지 오르다가 1월 첫 주에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가 생긴 이래 최고의 고가를 찍던 그 주 저는 1월 4일 날에 팍스TV에 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만 해도 증시가 5,000포인트 간다, 10,000포인트 간다라고 이 자리에서 출연하셨던 출연자분들이 다 합창처럼 마치 그렇게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점이었고 그로부터 지금 2년 반이 흘렀는데 제가 지금 팍스TV 출연한 지가 이번 주까지가 딱 정확히 만으로 2년 반이거든요. 예, 한 주도 제가 지난주 아팠을 때 빼고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내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주식을 하기에 좋은 장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개별 종목들이 그래 하락장에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 골라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주식을 할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비유를 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5판 해가지고 5판 연속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실까요? 거의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2판, 3판까지는 운이 좋아 이길 수 있는데 5판이 되고 10판이 되고 20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연속해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운이 좋게 처음에 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갈수록 승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 매매가 여러분이 꾸준하게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다운되는 마음을 갖고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반대로 내가 몇 번의 성공을 하지요. 몇 번의 수익을 내고 몇 번의 매매를 잘하게 되면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뭐 적당히 이 정도면 오를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이렇게 보통 매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잘하는 사람도 교만하다가 자빠질 수 있는 것이고 너무 못하는 사람은 의기소침해서 힘든 것이 주식이고요.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무 잃게 되면은 너무 사람이 침체되게 되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2년 반 동안 팍스TV에 출연하면서 늘 했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자. 왜냐하면 저 여러분께 돈 받는 거 없거든요. 출연료도 안 받아요. 예, 아무것도 돈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 밤중에 와서 강의하고 하는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께 굳이 내 돈으로 밥 먹고 살면서 욕 먹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요, 하락장에 조정을 받았을 때 쌀 때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값어치 대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 주가의 값어치가 이쯤 되면 이거보다 이만큼 싸질 때 와 감사합니다 하고 사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정석적인 투자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치 투자가 가능하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시면 저는 이제 17년 차거든요. 다음 달이면 만으로 17년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치 밸류에이션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이 추세장에서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하겠다라는 건 물렸을 때 그냥 중장기로 내가 물려서 버티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값어치를 보고 길게 버티는 분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번에 엄청나게 랠리를 했었죠. 그러면 내가 2차 전지의 미래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적립식으로 분할로 사놨다가 걔가 올라가게 되면 이득을 본다. 이건 가치 투자의 영역에 해당할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죠. 반도체 물량도 안 좋고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내에 반도체가 좋아질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반도체의 수급은요 2년 내지 3년 사이클입니다. 2, 3년마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그럼 이제 한 1년쯤 떨어졌으니 이제부터 슬슬 나중을 생각하고 천천히 사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죠.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지금 그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걔가 떨어질 때 사는 것 그게 가치 투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하는 투자는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이 워낙 액티브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는 대형주하고 대형 섹터만 하지 중소형 종목을 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대 여러분 저는 보통 매수를 만약에 50만 원에 살게요. 48만 원에 살게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50만 원 밑에서 한 2, 3주 정도 혹은 3, 4주 정도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조금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다가 그 글을 쓰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 밑에서부터 48만 원, 47만 원, 50만 원 내려가는 내내 내가 그냥 일정 기간을 한 2, 3주 정도 잡고 사자라고 했으면 내가 5천만 원 매수할 거면 하루에 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사면 되잖아요. 그죠? 2주 동안 사면 10거래일, 10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3주 동안 살 거면 5천만 원 살 거면 하루에 한 2, 300만 원씩 사다가 좀 더 많이 떨어지면 좀 더 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신경 안 쓰고 내비두면 알아서 올라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 여기서 뭐 4,800원에 사서 5,200원에 팔아 이거에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스스로 개발을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시황을 드리고 이 종목이 좋고 언제쯤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회사 혹은 좋은 섹터, 좋은 ETF, 좋은 주식을 가지고 얘가 이쯤에서 어떨 때는 여기 사서 10%쯤 반등하는 5%쯤 반등하는 단타로 보기 괜찮다 싶어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단타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 얘는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사서는 여러분 최소한 얼마까지는 뭐 몇십 프로 이익 날 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 섹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년 반 전에 팍스TV 출연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모릅니다. 언제까지 하게 될지. 여러분과 제가 인연이 언제까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을 원한다면 다른 곳에 가십시오. 제 방송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종목을 찍어드리지 않고 매매 타점을 리딩하듯 찍어주는 그런 걸 전 하지 않습니다. 할 생각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반의 사이클을 보고 그 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다음 사이클은 요놈이 싸겠구나. 다음 사이클은 얘를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순환적인 안목 안에서 시장을 보길 원하신다면 제 방송이 유익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그중에 괜찮은 수익률을 만나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저도 이 일을 그만둘 겁니다. 언젠가 저도 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것이고 전업투자자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 반대편에 저 같은 사람하고 매매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 참여하는 전문 투자자들과 함께 여러분은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종목을 찾아가고 여러분 스스로 순환매를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장이 빠지는 사이클을 보고 이때 주식하지 말고 한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다가 아침에 시황만 간단하게 올리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종목에 관한 얘기와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꽤 많이 올렸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이 독립하셔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이 방송으로 만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은요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는 첫 번째 상승 파동을 1파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눌리죠. 이 눌림목을 2파의 눌림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얘가 3파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올라가는 첫 번째 파동은 그래 첫 번째니까 1파 상승 알겠고 두 번째는 2파의 놀림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3파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올라가는 파동은 두 개밖에 없는데 왜 3파냐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 1파 상승, 이게 첫 번째 파동이고 두 번째 상승 파동, 눌림 이후의 상승, 이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대부분 다 원래 엘리어트 파동은 어디까지가 시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눌리는 파동을 4파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상승 사이클을 5파 상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하나, 둘, 세 번째 파동까지가 나와야 상승 파동이 종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등락을 하다가 하락으로 꺾이려는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어트 이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어트의 파동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읽으신 거랑 동일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특징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증시는 이 5파, 즉 세 번째 상승 파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장들은 우파 상승을 하면서 이 마지막 상승 파동이 제일 가파르고 엄청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파동들은 저기까지 갈 때도 있고 어떤 사이클은 두 번째 파동 상승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5월 달에 상승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6월에서 7월 사이 정도의 시장이 조정이 올 텐데 그 조정이 제법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저는 예고합니다. 시황이라는 건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올라가는 거에 너무 취하지 마라.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해라. 제가 여러분 아프기 전에 3주 전에 여러분께 방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는 주식 다 팔고 지금 현금 80%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3주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정이 올 게 뻔한데 왜 주식을 들고 있습니까? 현금 들고 있어야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버스 얘기할 때 이번에 조정이 나온 뒤에 중요한 건 이 조정파가 앞전 요 저점을 여기 고점을 얘가 훼손하지 않는 조정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파동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될 때는 하락파가 꽤 클 거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오늘이 저점으로 단기 저점으로 반등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제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아침에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코덱스 자동차 그리고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레버리지 이 세 개를 좀 여러분 다음 주에는 반등할 거니까 지금 저점에서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 노란톡 단톡방에다 글을 올려놨거든요. 자, 이거 볼 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강의 그만 듣고요.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그래서 핸드폰에 보시면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누르시고 밑에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여기 있네요. 예, 화면에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가 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집이 50평인데 핸드폰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카메라가 인식될까요? 안 되죠. 내 집이 30평인데 내 팔이 30평까지 안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TV 앞에까지 오셔서 TV에 보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TV 앞에까지 오셔서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에 대시면 된다 했더니 카메라 꺼내가지고 저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 앞에 저기 TV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URL 코드가 삑 떠요. 그러면은 거기다 갖다 뜨는 거 있어요. 주소 하나 뜰 겁니다. 주소 하나만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바로 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엉덩이 잠깐 띄셔가지고 TV 앞에 잠깐 다녀가십시오. 예,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서로 전화번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 시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 장중에 저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매매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질문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 넘어간 이후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들은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여유 있으니까 대답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또 제가 종목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런 종목들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ETF를 몇 개 한 10개 조금 안 되게 골라드렸거든요. 조정 나올 때 이것만 사라고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10개쯤 골라드렸 7개인가 10개인가 골라드렸는데 그 종목은 앞으로도 전망이 좋고 떨어질 때 사놓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골라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왜냐면 ETF가 여러분 골라보시면 그냥 ETF만 해도 한 600개가 넘고요. ETN까지 움직이면 한 800 몇 개, 900개 가까이 됩니다. 그것들 중에서 거래량도 괜찮고 전망도 괜찮은 걸 고르기가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골라놓은 걸 그냥 올려드리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서 걔네들이 좋은 가격 올 때를 기다렸다가 순환매로 이거 샀다가 저거 팔았다가 이거 팔았다가 저거 샀다가 옮겨다니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자, 시황을 그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우리 금요일 날 사도 좋다 오늘 아침에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반등 꽤 나왔죠. 오늘 보면은 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도 오를 겁니다. 내일도 장이 좀 오를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윈도우 드레싱 겸해 가지고 반등이 좀 나올 때 얘가 17,500원이냐 17,800원이냐 쌍봉 근처까지 아마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쌍봉을 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17,500원에서 800원 사이가 아마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쯤 오면 다 팔아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7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아마 하락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싹 다 팔아버리고 하방을 인버스 잡으면서 끌고 내려가실 텐데 이때 하락폭은 꽤 클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여기서 빠진 거 이 폭의 2배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종합주가 지수가 저 정도 빠지면 내 종목은 30에서 50% 마이너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미리 얘기하는 게 시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반등할 거예요. 근데 반등할 때 앞전 고점에 거의 쌍봉 근처쯤 오게 되면은 미련 버리시고 차익 실현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7월 첫 주나 둘째 주에 하락이 오게 되면 그 하락파를 이용해서 밀어버리고 7월 셋째 주나 넷째 주 7월 말경쯤에 되면 또 저점 잡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 초까지 또 올라갈 텐데 그러면 8월 첫 주나 둘째 주에는 콜옵션이 대박이 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번 7월에는 저는 7월 첫 주, 둘째 주에는 풋옵션이 시세가 최소한 300에서 500% 난다고 보고요. 8월 달에는 콜옵션에서 시세가 한 500%에서 1000%쯤 터질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조정이 끝나면 8월 말 9월 초부터 다시 콜장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올해의 마지막 불꽃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가을 동안 올라가고 나면 올 연말 정도의 시장은 아비규환의 급락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원래 돈 내고 듣는 시황입니다. 아시겠죠?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다시 듣기로 여러분이 시장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 얘기해 주는 사람 많지만 시장의 시황의 파동 사이클을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팍스TV 통틀어서 저 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저 혼자 떠들었습니다. 시황에 관한 얘기들은. 그래서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눌림식마다 상방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고 다음 주 7월 첫 주나 둘째 주에는 하락이 준비되고 있으니 우리가 이번 올라갈 때 현금화할 것들 제가 해서 여러분 종목들 얘기했던 것들 단타예요. 단타로 치고 빠지고 나서 7월 초에 하락을 얘기할 때는 인버스에다가 비중 50에서 80%까지 거의 풀베팅 가까이 질 생각이니까 그때 가서 타이밍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종목을 한번 살피시게 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볼 만한 단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233740.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12630. 단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장들은 건들기에는 조정 나오지 않아서 좀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 있어서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제가 7월 달에 조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미국장이 조정할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그 타이밍이 제 생각은 7월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국이 조정 나올 때 우리나라 주식들 박살날 테니까 현금 확보 미리 하셔라. 지금 다시 한번 미리 예고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밖에 시간 없을 거예요. 시장 반등하는 시간은. 그리고 빠질 때 곡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 수익권에 있는 것들 욕심 그만 내시고 적당히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물려있는 것들 중에서 가망이 없겠다 싶은 것은 7월 초에 장이 빠질 때 만약에 시장 종합주가지수 빠지는데 내 종목도 빠진다. 그럼 내 종목 나쁜 겁니다. 던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종합주가지수 빠지는데 종목이 견딘다? 견디셔도 괜찮은 종목일 겁니다. 이해하셨죠? 참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조정 나올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이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말이 빠른 건 많이 전달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들으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그 국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 자, 우리 인구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인도하고 중국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는 건 생산 인력이 많다는 거고 소비 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가 사줄 수도 있고 그걸 많이 만들 수도 있는 인력이 있는 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인도와 중국인데 원래 중국이 1등이었는데 요번에 통계 보니까 인도가 이겼더라고요. 예, 인도가 뒤집었습니다. 훨씬 더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두 개 나라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본입니다. 자본력이 있는 나라. 그 자본력에 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인 거고 미국도 인구가 적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기술력. 그럼 미국은 어떤 겁니까? 기술력과 자본이 있고 인구는 중국이나
인도만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본하고 기술력에서는 세계의 탑 티어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괜찮은 게 뭐가 있냐고 묻는다면 자원이거든요. 지하 자원, 천연 자원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나라들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인도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미국이 앞으로 패권 국가로 글쎄요 한 10년쯤까지는 버틸지 모르겠는데 20년, 30년 뒤에도 계속 미국이 패권 국가로 남아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너무 좋게만 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미국도 글쎄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면은 미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 제가 보는 그 다음 세계가 인도, 그다음에 중국이고요. 하나 더 보태자면 베트남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굉장히 값싼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면서 또 기술력도 제법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원도 괜찮습니다. 기술이 좀 안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베트남에다가 가서 메이드 인 베트남에 나오는 것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경공업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베트남이 딱 우리나라 80년대쯤인 것 같습니다. 라오스가 한 70년대 후반쯤 되는 것 같고 베트남이 한 80년대 초반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이걸 그 회사를 여러분이 직접 이 나라의 어느 회사가 좋은지 일일이 다 우리가 공부할 수 없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이라고 하는 ETF를 전 추천합니다. 자, 종목 코드는 245710입니다. 자, 종목 코드 여러분 메모 하나 해두시고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살 건데 한 달쯤 기다리면 7월 중에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월 한 중순에 7월 말쯤에서 아마 제가 사자라고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도 EFT50 레버리지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한 달쯤 기다리면 움직일 텐데 얘 종목 코드는 236350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반드시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질 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사고 싶은 것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ETF를 전혀 모르고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ETF가 뭐요 대체 뭔데게 떠들어 하실 텐데요. ETF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얘를 언제부터 거래했냐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요. 자, 보면 10월이거든요. 급락을 거의 한 달 반을 떨어져서 무식하게 떨어졌을 때 제가 여기 4,100원부터 사라, 이 밑에서 안 물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가면서 재밌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줘요. 아우, 너무 내가 천진을 누설했나요? 이 종목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준다니까. 예, 근데 이게 뭐 하는 종목이냐면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인데, 여러분 소위 말하는 리츠 회사가 부동산 투자 회사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리츠 관련 회사가 여러 개예요. 그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리츠 회사는 뭘 하냐면,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 뭐 여의도 같은데, 광화문 같은데, 강남 같은데 가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꼬마 빌딩 조만한 거 말고 사실 꼬마 빌딩 하나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큰 대형 빌딩 있죠. 수천억씩, 천억대가 넘어가는 거,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개인이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부분 다 법인이거나 리츠법인, 펀드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업용 지나가다가 강남역에 여기 이 빌딩을 내가 죽기 전에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이 ETF 사시면. 왜냐하면 얘네가 그걸 사는 회사고 관리하는 회사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얘네가 배당을 왜 주냐면 월세 받잖아요. 임대료 받는 걸 우리에게 배당을 줘요. 굉장히 좋은 ETF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은 사실 공부 좀 하시게 되면 좋은 ETF 정말 많아요. 근데 좋은 거 골라놓고 걔가 쌀 때까지 기다려서 쌀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손해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한 3, 4개월 갖고 있으면서 배당을 하나, 둘, 셋, 여기 5,000원 4번을 받고 저희가 팔았거든요.
예, 그러면 수익률로 보실까요? 4,100원에 사가지고 여기 4,900원 찍었으니까 수익률이 20%가 조금 넘어갑니다. 뭐 앞뒤 빼고 20%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배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월세 네 번 받고 배당까지 다 받았어요. 굉장히 수익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릴 때 얘가 여기 떨어질 때 4,500원, 4,600원대 사가지고 똑같이 4,850원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13%에서 15%의 차익을 내고 거기에 움직이는 과정 안에 매집하는 동안에 배당 하나, 매집하는 동안에 배당 하나, 올라가면서 배당 하나, 세 번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괜찮지 않으세요? 이게 은퇴자거나 내가 돈을 죽어도 잃기 싫은 사람, 나는 죽어도 잃으면 안 돼 하는 돈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ETF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7월 달에 시장이 빠질 때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좀 싸게 살려고요. 그래서 이 종목 코드도 기억해 두세요. 329200입니다. 그래서 제 톡방에 이런 거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많이 갔군요. 세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자, KRX 2차 전지 뉴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종목에 관련된 ETF인데 이 종목의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4개의 굵직한 2차 전지 관련 대표 종목들이 전체 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공격적인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 나오고 돌려세우는 시점이 우리가 보는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이 아닐까. 그 전에 나오는 상승은 반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이나 전기차라고 하는 ETF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10,000원 밑에 내려올 때는 그냥 퍼 담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한 2, 3주에 걸쳐서 천천히 퍼 담으시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10,000원 밑에서 한 2, 3주에 걸쳐서 천천히 왜 등락을 좀 많이 해요.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내가 그렇게 횡보하면서 가는 과정 안에 매집을 해놨다가 올라갈 때 이익을 보는 종목이지 한 방에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떨어질 때 사두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ETF인데 보시면 떨어질 때 샀더니 오늘 1.43% 상승했거든요. 자, 종목 코드는 여러분 톡방에 열심히 올렸는데 09118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자동차 ETF인데 구성 종목이 현대차 20%, 기아 20%, 위아, 만도,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자동차 관련 ETF들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주식을 잠깐 제가 여러분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성하는 종목들을 좀 보실까요? 자, 현대차입니다. 지금 가면서 눌러 있죠. 그다음에 현대 위아입니다. 오늘만 2.71% 부품주입니다. 현대 모비스 부품주입니다. 오늘만 1.84%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만도입니다. 보합권이고요. 그다음에 기아입니다. 오늘 올라가고 있죠.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저점 슬슬 잡아가려고 폼 잡고 있고 한원 시스템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제가 거래하는 건 이 7종목이 전부예요. 다른 종목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없어서 괜찮은 종목만 딱 골라놨는데 문제는 내가 이 종목들을 현대차 샀더니 기아가 올라가 버리고 만도 샀더니 위아가 올라가 버리고 성질나거든요. 화딱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가 오를 거라고 할 때 그냥 요거 하나 사는 것만으로 매매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입니다. 바닥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이 ETF는 무조건 내가 담으시고 내가 만약에 자동차 섹터를 30% 살 거야. 그랬으면 이 중에 15%는 무조건 이거 사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10% 15% 정도만 이 종목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ETF를 그렇게 거래하신다고 들면 굉장히 매력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이 올라갔을 때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제가 분봉 10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제가 금요일 날 여기 떨어질 때 사라고 이야기했고 오늘도 기회가 왔죠. 그랬더니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10분봉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떨어지는 자리와 올라가는 자리는 파동으로 볼 수 있고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차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선물 옵션 차트를 통해서 주식 차트 보는 법을 설명하고 파동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딴 데 가서 듣기 어려우신 이야기들을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기적으로 하니까
제가 온라인 강의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보통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강의를 하거든요. 하게 될 때 여러분께 안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할 때 하나 까먹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종목을 제가 골라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보시면 고려아연입니다. 네,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종목은 저한테는 거의 연금 같은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만 10년 넘게 거래하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단 한 번도 손실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특정 가격대 밑에 내려올 때 저는 천천히 이 종목은 보통 특징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에 걸쳐서 분할로 사야 돼요. 왜냐하면 등락을 하다 어느 순간 툭 떨어지기도 하고 횡보하다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는 지금 생각에 49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서는 우리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 소요 시간은 한 2, 3주 걸릴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하신다면 50만 원 이상 치고 올라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 좀 세게 칠 겁니다. 그러면 확 올라올 때 한 반절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본전 걸고 그냥 버텨버리는 그런 매매가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에는 우리에게 50만 원짜리 종목이 여러분 10%에서 30%씩 수익을 1년에 나에게 한 서너 번의 기회를 준다면 10%씩만 먹어도 서너 번이면 30, 40%거든요. 손에 죽어도 안 납니다. 여러분 이런 대형 종목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얘기는 톡방에다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기록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강의 만나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선방을 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분 좋은 흐름 속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들의 상태도 기분 좋은 투자 전략, 우리 앞서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과 투자 전략으로 세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물론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지난 팍스경제TV에서 2년 반 동안 출연하시면서 손실은 0으로 손실을 없이 수익을 쌓아오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인데요. 남은 6월의 자거래일 또 다가오는 7월 대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입장 방법 꼼꼼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톡 하고 누르면 바로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반절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나는 11시 50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제대로 된 돈 벌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2부는 선물 옵션 강의를 만나볼 텐데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거 톡 하고 누르시면 간편하고 빠르고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쉬운 방법 이용하셔서 바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 강의 이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7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선물 옵션 매매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까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5주, 6주 전에 올려드렸던 차트입니다. 2011년도 차트인데요. 제가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것에 합의될 때 우리 장이 이렇게 와 하고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시장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떨어졌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어제, 그제, 금요일까지의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반등을 한번 했다가 또 횡보했다가
그래서 7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 됐을 때 제가 보는 이런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월 달. 그리고 나서 7월 중순쯤부터 시작해서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고, 그래서 8월 달에는 이 등락 과정의 변동성을 만들고 8월 말 9월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상승이 출발할 거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시황 이해되셨나요? 자, 지난번에 저 2011년도 차트를 가지고 찾았는데 2011년도 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장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17년차 트레이더인데 17년간의 차트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5분봉부터 여러분 분봉부터 월봉, 일봉, 주봉까지 전부 다 저는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패턴들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선물옵션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선물옵션은 어렵고 낯설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주식 그리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태어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배워간 거죠. 선물옵션은요, 여러분, 내가 한 달 정도만 마음먹고 배우려고 들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내가 3개월 정도 되게 되면 손해 안 보는 실전 매매가 가능하고요. 6개월 정도 되게 되면 자리가 잡혀서 내가 요만큼 벌 거야, 이만큼 벌 거야까지 성장하고요. 1년쯤 지나잖아요. 선수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이 1년쯤 배웠는데 내가 선수돼서 날아다니는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개념 정도 설명하고 실전 얘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지수가 상승할 때, 자, 얘는 선물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배팅하게 되면은 이익을 냅니다. 이걸 선물 매수라고 합니다. 상승을 선물 매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장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많이는 못 오르겠다. 선물 한 2개만 매수할까? 올라가서 자, 요쯤 오면은 나 차익 실현할게. 오케이. 자,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이 빠집니다. 이만큼.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 입장은 아침에 빠질 때 손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선물에 매도라는 걸 진입합니다. 야,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아. 나 선물 10개양 매도할게. 왕창 잡아서 쭉 밀어서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공매도 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매도 때려서 내가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 이게 이익을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 기준점 위에 있으면 나는 상방 대응만 하는 거고, 기준점이 깨지면 하방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저는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늘 시황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틀릴 때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을 때 손절만 하고 멍 때릴 것이 아니라 손절하고 방향이 바뀌어서 상방인 줄 알았는데 하방으로 바꿔주면 이익 나는 거고, 반대로 하방인 줄 알았는데 잘못됐어. 손절하고 상방으로 방향만 바꿔주면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차트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콜옵션하고 콜옵션이 가격을 지켜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콜옵션이라는 건 주가가 상승할 때 올라가는 것이고,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이 두 개가 다 기준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켜야 되는 기준점이 콜이 지키고 풋이 지키고 둘 다 가격을 지키고 있다면 얘는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장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다가 둘 중에 한 놈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얘가 무너지게 되면 반대가 시소를 타고 올라가는 반대급부로 이렇게 눌리면서 압력이 이렇게 내리면서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반대로 얘가 기준이 무너지면 얘가 내려가니까 반대편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옵션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낯설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는 것뿐이지 개념만 잡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오늘 6월 26일입니다. 오늘장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맨날 수익 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언제 거 갖다 드리래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희 교육생분께서 9시 48분에 140만 원의 이익을 내시면서 수익을 내는 게 내고 멈추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또 한 분께서는 아침에 여기 보시면 실현 수익이 86만 원이고 중간 청산이 120만 원, 200만 원이 넘게 수익을 내시면서 10시 46분에 스승님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체 뭐길래 여러분
한 달에 하루에 140만 원, 200만 원을 버는 게 적은 것 같죠? 이게 꾸준하면은 자, 이분들은 저랑 지금 하신 지가 1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앞에 계시는 분은 저랑 2년 다 돼가고요. 재작년 10월에 하셨습니다.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요. 또 한 분도 1년 좀 넘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월 평균 2천에서 5천을 찍는 분들이세요. 오케이? 2천이면 연봉 2억 4천입니다. 5천이면 얼마인가요? 연봉 6억입니다. 여러분 2억에서 5억을 넘나들면서 버시는 분이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를 벌었을 때 돈을 많이 넣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 한 계약당 1,000만 원이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옵션은 최소 증거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있어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작하시고 6개월 차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을 늘리지 마십시오. 5, 6개월이 지나고 안정화되고 나서 자금을 늘리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1,000에서 2,000 범위를 잘 안 넘어갑니다. 왜? 그 돈이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돈 정말 아주 남아도는 돈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옵션은 수익률이 이만큼씩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 상한가가 30%밖에 안 가는데요. 옵션은 하루에 2배, 100%도 가고 300%도 가고 500%, 1000%도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 자금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떤 차트였는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장 출발할 때는 개파락이었습니다. 전날보다 개파락했다가 아침으로 속임수로 한번 밀어버리고 저점 찍고 나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저한테 아침 시황을 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시황을 씁니다. 자, 오늘 선물의 기준 가격을 선물 기준을 제가 적어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톡방에 뭐라고 썼냐면 39.00이 기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란 얘기는 이 가격을 지키면 장의 방향이 어디다? 상방이다. 하방을 보려면 339 깨지고 나서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제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339.50이었고요. 저점은 얼마였냐면 339.05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했던 339라는 기준점을 깬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장은 오늘 장은 뭐죠? 흔들든 뭐든 상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상승 시에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1차 340.50 여기 1차 목표가였고요. 얘를 돌파되면 342까지 오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42까지 올라와서 저는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운이 좋게 오늘 최저점 잡아서 최고점에 팔았습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제가 드리는 선물의 기준점을 여러분이 본인 차트에다가 선물 차트 5분봉 하나만 꺼내 놓으시고 아침에 제가 써드린 가격을 수평선 넣기로 한번 그려 넣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방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선물 시황만 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옵션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시면 옵션 기준점이 0.72였는데 살짝 깼다가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들어가서 밀어붙여서 올라갔는데 바닥에서부터 0.62가 저점이었고요. 최고점은 1.58입니다. 0.6이 62,000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58, 15만 8천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콜옵션이 더블 100%의 이익을 당일날 10시 40분까지 전부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방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기준점을 확인해라. 풋옵션 기준점은 3.50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아침에 무너지면서 풋옵션 매도로 풋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콜옵션이 올라가면서 상방으로 엄청난 이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맛배기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얘는 상승장이죠. 하락장 한번 볼까요? 23일 날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수익금 보고 올라오신 것 중에 와 하면서 아침부터 수익들이 상당히 많이 내신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땠냐면 반대입니다. 오늘하고 시가 고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밀어버립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기준점을 제시한 것보다 아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콜옵션 기준도 기준점이 1.34인데 아침 기준이 깨지면서부터 콜이 완벽히 죽고요. 풋옵션이 바닥에서부터 더블 정도 움직이면서 굉장한 시세를 내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상승 파동도 이익을 낼 수 있지만 하락 파동도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떤 날은 상승하고 어떤 날은 하락하는데 사실 상승과 하락이 5대5, 6대4, 7대3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 다 공존하는 시장이거든요. 내가 둘 다 알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7월 달에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 선물 옵션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는 기회의 장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7월 달에 제가 하방을 얘기할 때 풋옵션 지르자라고 얘기할 때 최소한 300% 이상의 이익은 제가 장담해서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톡방에도 제시할 생각입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옵션 좀 더 관심 가주시고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들, 온라인 강의들 특강으로 여러분께 만나자라고 이야기할 때 노란 톡방을 통해서 안내드리면 시간 내셔서 오시면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지 않을까? 또 종목에 관한 얘기들도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 즉 시장의 전반적인 사이클을 파악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장의 패턴을 충분히 읽어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물 옵션이 좀 궁금한데 겁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우리 전문가님과 매매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해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하락장이 나오더라도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수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